네, 안녕하세요. 고지쌤입니다. 오늘은요, 인스타와 그 이메일로 들어온 그 생기부를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대구의 성서고등학교의 학생이 의뢰를 좀 해주셨어요. 생기부를 첨삭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학생은요, 이과 계열, 그리고 이제 공학 계열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고요. 생기부 내용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장점과 단점들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1대1 면담을 한번 다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갖고 와서 같이 공유를 좀 해볼 건데요.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래인재, 미래인재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까지는 상을 이제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상을 받게 되면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올리고자 한다면은 자소서에 반드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런 상이 어떻게 보면은 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학교 차원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을 만약에 올리잖아요. 이게 이제 빛을 발하려면은 자소서에 쓰긴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자소서의 내용이 1번 같은 경우는 1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내용을 담는 게 이 상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라고는 느껴지진 않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죠? 모범 학생 같은 상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종에서 평가하는 요소 중에 이런 거를 이제 인성 영역으로 평가를 하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소서에 그 내용을 쓰기 어렵다면은 예를 들어 반장이나 부반장을 하면은 누구나 받는 상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해명이 불가능하면은 메리트가 없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경시대회 있잖아요. 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전공 적합성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요. 만약에 자기가 과학과 관련된 내신 성적이 좀 낮은데 이공계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오히려 학업 역량에서 반영할 수 있어요. 학업 역량에서 반영을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신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이 상을 받았으면은 그래도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전공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시대회가 만약에 교내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곳에서 만약에 상을 받는 것은 오히려 내신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창체 내용이 그 1, 2학년 창체 내용에 전부 다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유의미하다 그리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활동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활동들이 원래 있어요. 있는데 홍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홍보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그냥 안 하거나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어떤 학생 자치의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들은요, 진로 활동 사항에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영어와 관련된 부분을 어필을 했어요. 근데 영어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 학생은 이제 공과 계열에 가려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학업이죠. 이것도 학업 역량 여기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내신 성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공과 계열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과학이나 수학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적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생기부가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골드버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요즘에 사실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재미있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물을 부으면은 이게 물이 어떻게 흘러와서 어디로 올라가서 또 쏟아지고 하는 그 재미난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하는 거 있잖아요. 모래를 여기서 부으면은 어디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장치들이 사실은 상당히 물리학적인 어떤 힘, 어떤 역학적인 부분에서 실마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높이나 위치나 무게나 소재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성적표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게임 같지만 속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세밀한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요소들을 실천시킬 수 있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골드버그 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저는 두 개예요. 하나는 이게 이 학생이 지금 공과 계열로 가는데 물리학, 그러니까 1은 수강을 했고 2는 수강을 할 거란 말이죠. 물리학이나 아니면은 통합과학 같은 거 있잖아요.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이 응용될 수 있는 그 여지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소서에라도 분명히 써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게 교과 활동과 뚝 떨어진 활동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골드버그 같은 경우는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역할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분배하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야겠죠. 그럼 그랬을 때의 어떤 의사소통 아니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의사소통과 논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작품은 빛을 발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빛을 발한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 상담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점은 요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이 나왔는데요. 내신 성적은 전반적으로 2점대 중반. 그런데 이제 과학 과목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영역, 뭐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과학 성적이 수학, 국어보다 좋다라는 것은요, 전공 적합성에서 완전 유리한 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좋아요. 아주 최상위권의 대학들은요,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완전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은요, 전공 적합성을 많이 봐요. 공과 계열로 가려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과학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3학년 올라가서도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해보세요.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3학년 때 많이 듣죠. 근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사실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어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점수예요. 원점수를 잘 받으면요, 어떻게 됐든 사정관들이 열심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이런 것들을 다 학종에서는 정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열심히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등수나 아니면은 그 등위나 그 등급이나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원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특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세특을 좀 3학년 올라갔을 때 많은 부분에서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 이거 두 개를 좀 한번 잘 보세요. 이 학생의 세특은요, 특히 과학 과목에 발명대회나 아니면 기술 뭐 이런 영역에 창의 공학 설계 프로젝트라는 어떤 행사 같은 느낌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 시간에 한 그 소규모 행사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국어과니까 국어 교과 시간 안에 어떤 프로젝트 활동이나 그런 소규모의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뭐랑 연관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교과랑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창의 공학 설계 프로젝트가 통합과학에 있어도 되고 물리학에 있어도 되고 지구과학에 있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과목만의 메리트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과목 자체의 어떤 메리트를 살려줘야 된다고 하면은 교과의 어떤 내용,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교과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밑에 거 마찬가지예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세특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학 계열의 분야에 관심이 있다. 예컨대 기계나 전자나 전기나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리학 시간에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이거 메리트 없어요. 사정관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이제 좀 지루해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잖아요. 회전의 힘,
회전력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토크의 개념을 도출하는 어떤 그런 라인의 발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세특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시 교과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게 조금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3학년에 올라가면요. 최대한 발표를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리포트를 낼 때 교과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 라인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탄탄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기하가 굉장히 세특이 좋았어요. 근데 과학과제 연구가 세특이 조금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거의 A+ 이상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기하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없고요. 물리학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힘의 이동 그런 것들을 벡터로 연결해가지고 수치화시켜서 공부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좋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연구한 어떤 내용들 있죠. 그게 완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과제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과학과제 연구는 이 과목 자체가 이론을 배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론을 배워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쪽은 물리학, 화학,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거고요. 과학과제 연구 같은 경우는 철저히 심화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험을 해야겠죠. 근데 이 세특이 좋았던 게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이 학생은 어떤 걸 했냐면은 골판지 있잖아요. 골판지. 이런 골판지에 어떤 강도를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판지의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이 학생의 세특에 되게 좋은 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판지의 강도에 대한 측정 실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자동차 프레임 있죠? 이렇게 적용해서 나아가는 어떤 연구 라인을 좀 보여줬어요. 뭐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뭐 넓게 어쨌든 공학 계열로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가 보여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실험 라인이었어요. 특히 과학과제 연구 세특에서요. 어떤 게 좀 저는 좋았냐면요. 과정이 이런 실험 설계를 하고 뭐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입증을 하고 후속 작업을 하는 일련의 과정 있잖아요. 자소서에 쓸 수도 있겠지만 자소서에 못 쓴다고 했을 때도 과정을 되게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부에 다 들어가 있어서 좋았어요. 교과 세특 하나지만요. 하나의 활동을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활동을 말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과학과제 연구 같은 경우는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되게 실험 중심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과목의 특성 같은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실험 설계와 가설, 입증, 후속 작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세특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학생이요. 공학 일반이라는 걸 들었는데 공학 일반을 들으면서 이제 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서술이 되어 있어요. 2학년까지 봤을 때 이런 라인은 아주 좋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럴 때는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요. 공학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계열 선발을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공학 일반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공학 일반의 어떤 세특이 어떤 주제 중심적으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학생은요. 공학 일반에 나와 있는 이 세특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표현했다라는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3학년으로 가서 이것을 뭔가 심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자기 어떤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전자면 전자, 이런 쪽으로 조금 심화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과가 공학 일반이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학생의 어떤 생기부 내용은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입니다. 정리이자 총평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공학과 관련된 다방면의 관심이 이 생기부에서 보였어요.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느꼈던 다방면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다방면이었어요. 물론 뭐 생명과학이나 그런 쪽으로 확 나가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공학 일반적인 다방면의 관심은 다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이 요 정도로 가면은 이 학생은 조금 더 넓은 분야의 다방면에 관심이 보여서 이 다방면, 이 과정에서 능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열정 같은 게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 부분이 우수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은 이게 들어가면은 거의 퍼펙트해요. 뭐냐면은 이론이에요, 이론. 원리고요. 내용적인 측면 있죠. 그러니까 교과의 내용, 물리학의 내용, 지구과학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 활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전공이나 진로 혹은 그 외에 어떤 관심사를 토대로 이렇게 세특을 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너무 주제중심적인 활동으로 가게 됐다라는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론이나 원리나 내용을 잘 갖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세특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요. 다른 것보다도 이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3학년에 올라가서는요. 수렴, 적용, 의문을 가지는 공부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렴은 뭐냐면은 넓게 퍼나가는 공부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한데 모으는, 그러니까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쪽으로 한데 모으는 식의 공부가 좋을 수 있고요. 이론적인 깊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의 세특 있잖아요. 그런 세특과 그런 발표나 그런 리포트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의문을 가지는 공부인데요. 의문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반성적인 실마리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반드시 그 활동의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의문이 있어야 돼요. 뭔가 궁금증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끝나는 거는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좀 오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의문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더 배우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어떤 영역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만약에 생기부 세특의 마지막 부분에 넣는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더 멋있는 세특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도 보셔야 되는 거지만 학생들이 발표를 하거나 리포트를 쓸 때 마지막에 뭔가 깨달았다라고 쓰는 게 아니고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 뭔가를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전공 적합성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활동이 만약에 어떤 이런 반성적인 실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훨씬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 홍보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제 이메일이나 인스타 댓글 그리고 이제 인스타 DM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많이 질문 같은 거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